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예, 김태규 대행님. 예. 이게 그 OTA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숙소나 항공권 예약하는 외국 사이트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다, 뭐 익스피디아 이런 곳들이 이제 영업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이제 정크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식점에 가도 우리는 부가세랑 음식 가격이랑 다 넣어가지고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OTA라고 하는 곳들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뭐 아고다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최근에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언론에도 언론에서도 그 기사로 다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아고다에서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함정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은 단 100원이라도 싼 것을 찾아가지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함정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지불을 유도해가지고 정급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 실제로 지금 방통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규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도 이게 해외 플랫폼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또 국내 법인이나 아니면 국내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6월 17일 날 이 수문 수수료 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급비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게 되면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정급비, 그러니까 뭐 지금이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후지불하면 5% 더 내야 된다 나중에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국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원화 결제를 이제 카드로 유도해가지고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정위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방통위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뭐 부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텐데요. 공동체 라디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밀착형 지역 미디어인데 방통위가 2021년에 기존에 7개 있었는데 이게 잘 된다 싶었던지 20개 정도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3개는 어디 갔느냐? 3개는 결국 지원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개업도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이제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역할이 사실 2022년에 태풍 흰남노가 났을 때는 지역 재난 상황 같은 것들도 오히려 지상파 방송국보다 잘 전달하고 이러면서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 사업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원래 2020년부터 한 2억 원, 3억 원씩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애초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7개에서 20개 정도 추가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단순히 허가해 놓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애초에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 살려가지고 최대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 잘 살펴보고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보면은 예전에 영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월의 그 라디오스타 박물관 그게 예전에 KBS 영월 총국이었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건데 나중에 그걸 사용 못하게 되니까 분교에다 지금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하나씩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민 사장님, KBS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이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민 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KBS의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사님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민 사장님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일들이 혹시
정부나 아니면 정권 또 책임자의 그런 의사와 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사님들이 다 상당한 그 식견과 또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네. 뭐 그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결정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선 후보자 추천된 그 분은 KBS 출신이고, 한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명품 백이냐 아니면 파우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뭐 1시간 이상의 그 문답을 하면서 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보도본부장 보면 저도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권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좀 불편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그 민영 미디어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원래 SBS와 지역联방이 SBS MNC에서 이제 광고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75대 25 정도로 SBS 대 지역 민방의 광고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8대 2거든요. 미디어랩 출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역 민방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은 이게 굉장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 시청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방송계 전반적으로 다들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지역 민방뿐 아니고 그리고 특히 지역 민방의 어려움은 더더욱 뭐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다른 기금 뭐 언론진흥재단 기금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숙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민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나와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윤기 위원님 질의.